안녕하세요. 후보자 인터뷰를 맡은 문지영입니다. 오늘은 12월 15일 대한산부인과 의사회 선거를 앞두고 산부인과 의사회를 이끌어 나갈 검증된 후보 김동석 후보를 만나보겠는데요. 네, 김동석 후보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동석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산부인과 의사회 회장 후보로 출마한 기호 2번 김동석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두 생명을 책임지는 산부인과 의사의 자부심은 잃어가고 있고, 매년 폐원이 개원보다 많다는 산부인과 의사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할 심각한 상황입니다. 대한산부인과 의사회는 그동안 우리의 입장을 충분히 대변하지 못하고 18년의 집행부가 바뀌지 않으면서 매너리즘과 부패의 길로 들어서고 말았습니다. 이제 위대한 회원님들의 갈망으로 회원총회가 열렸고 최초로 회장 직선제 선거가 이루어집니다. 저는 여러분이 자랑스럽습니다. 이제 개혁하여 산부인과 의사의 위상을 살리고 회원에게 버림받을 처지에 놓여있는 대한산부인과 의사회를 새롭고 희망의 단체로 만들어내기 위해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네, 저는 지역의사회에서는 서울시 의사회 의무이사, 그리고 서울시 강서구 의사회장, 대한의사협회에서는 기획이사, 대의원, 의료정책연구소 운영위원, 대통합혁신특별위원회 위원을 했었고, 대한개헌협의회에서는 정책이사와 부회장을 역임했습니다. 우리 대한산부인과 의사회에서는 의무이사, 부회장, 그리고 서울지회장을 했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한국의료 새백년재단 감사, 보건의료혁신포럼 공동대표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대한의사협회와 서울시 의사회 대기업 이렇게 관여하면서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의무대책위원회, 세무대책위원회, 불법진료대책특별위원회, 진단서 서식 개선 및 재증명 표준화 대책위원회, 공제조합 설립준비위원회, 1차 의료 강화위원회 등 여러가지 위원회에서 활약을 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소견서와 진단서 비용이 동일하다는 복지부 유권 해석을 받았고, 연말정산 지역가입자 제외에 제가 기여했다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료 확인서에서도 병명을 제외한 서식을 개발했었습니다. 의협 의사대표자 대회와 의사궐기대회 연대사를 발표했었고, 의료현안이나 관련 각종 공청회, 토론회, 패널로 참석하여 열심히 활약하였었습니다. 최근에도 의협에서 프로포폴 임상 지침서를 만드는 것에 대해 적극적인 반대 의견과 의협, 대한개헌협의회에 항의서를 제출하고 임상 지침서가 채택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산부인과 의사의 임원과 일반 회원으로서 보건복지부와 산부인과 의사의 끝장 토론에 참여도 하였고, 또 일반 회원일 때는 규칙위원회 구성을 제안하고 규칙개혁위원회 위원장으로 회무에 참여도 했었습니다. 서울지회장으로서 지회 활성화와 회원 소통에 기여를 하였고, 또 의무위원장 시절에는 수많은 안건 발의와 그 결과물로 사안의 발전에 기여하였습니다. 아마 산부인과 의사의 홈페이지가 지금은 폐쇄되어 있지만 열광에서 찾아보시면 제가 바람결이란 필명으로 건전한 제안을 다수 발표했었고, 또 그걸로 인해서 회원들의 어려운 고충에 대해서도 많은 답변을 드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가지 다양한 공약이 있을 수 있지만 실현 가능한 공약에 대해서 저는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시급하고 산적한 문제들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당장 회무를 정상화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진료실 살리기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수가를 현실화해야 되고 질강저 치료 전부 인정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STD 부당 삭감에 대한 확실한 대처도 해야 됩니다. 무원칙에 대한 삭감 조치도 해야 되고, 내년부터 당장 우리 눈앞에 다가온 1인실 병실료, 초음파 급여화는 재논의가 필요합니다. 응급약, 전문약으로 사수해야 되고, 홀로 산부인과를 하고 계시는 그런 분들을 위한 지원팀 및
또 분만병원에 대한 지원팀을 상시 운영할 생각입니다. 두 번째로 산부인과 의사의 권리 회복입니다. 요양병원 1등급 진입은 오래전부터 우리의 수건 사업입니다. 2011년 제가 가장 먼저 문제 제기를 했고 이거에 대해서 수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이제 곧 성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분쟁조정법 악법에 대한 개정 문제 우리 심각하게 대처해야 됩니다. 그 외에도 여성의학과 개명, 뇌성마비 국가 책임제, 고비용 외상보험 타파를 해야 되고 요실금 검사 고시는 반드시 철폐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회원 권리 확보. 우리 긴급 회원 고충 처리팀 운영해야 됩니다. 그리고 소송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리고 회원 의견 청취를 위해서 밴드 개설도 고려해야 되고 우리가 가장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방법은 이슈화에 대한 토론회입니다. 이것은 그렇게 돈이 들고 또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저는 의협이나 대기업에 있으면서 토론회 개최를 만들어 보기도 했고 또 성과도 냈었습니다. 우리가 대외적으로 국민께 알릴 수 있는 방법은 이슈화 토론회입니다. 공청회입니다. 우리가 부족하다면 국회의원을 동원해서 공청회를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지혜를 활성화시키고 회원 소통을 강화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과거 보면 선거 때만 후보가 열린광장에 글을 올립니다. 열린광장에 앞으로 다시 오픈이 되신다면 바람결로 저를 쳐보시면 수많은 안건 제안, 의견 개진을 했던 것을 아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선거 때만 나타나는 회원 소통을 주장하는 그런 후보는 선거에서 회장으로 당선시키면 안 됩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지금 당장 우리의 산부인과는 새로워져야 하고 지금 당장 사활을 걸고 산부인과 살리기에 나서야만 합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희망찬 새로운 바람을 일으켜 정체된 우리의 분위기를 활기차게 혁신해야 합니다. 이제 더 이상의 내부 분열은 없습니다. 한마음으로 화합하여 모든 힘을 대외적 투쟁에 쏟아야 합니다. 국가와 단판 짓겠습니다. 국민을 설득하고 온 나라가 산부인과 살리기에 동참하게 만들겠습니다. 저 김동석이 할 수 있습니다. 저를 믿고 김동석이 일할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해내겠습니다. 기호 2번 김동석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김동석 후보자의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 12월 15일 여러분의 소중한 표를 행사하시길 바랍니다.